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뭐 주식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특히 이제 처음에 계속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진짜 막막하죠. 막연하고 이제 막 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식을 저는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주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초창기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공부해야 될 양이 좀 방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딘가 내가 딱 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 느낌이 아니라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해야 되는구나. 뭔가 나는 한 요 정도를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좀 뛰어 들어왔는데 이 정도를 이 네모난 이 블록을 다 가득 채워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가득 채우면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정작 겪어보니까 주식시장에서 필요 요구되는 그 범위가 한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들어왔는데 하면 할수록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중에 보니까 이 정도가 필요해요. 내가 생각했던 마음가짐으로는 쉽지 않구나. 이게 훨씬 더 요구되는 방대한 양의 이제 뭐 공부라던가 뭐 지식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면은 거기서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내가 저걸 뒤에까지 다 채울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좀 포기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건데, 사실 거기서 이제 또 세 번째 방향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뭐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은 주식뿐이 아니라 뭐 재테크 관련해서 살아오면서 항상 그런 선택을 돌아보면 기회였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해가지고 뭐 이제 뭐 학창 시절 지나고 나서 학창 시절에 좀 더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다면은 조금 더 좋은 뭐 학벌 그리고 좋은 학벌이었으면 조금 더 좋은 직장 이런 거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리고 뭐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도 뭐 100만 원, 50만 원이었을 때 그때 그냥 내가 사실 50, 10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뭐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한 몇천 뭐 억 단위만 사고 있었으면 지금 얼마나 부자야. 지나고 나면은 7년, 8년, 뭐 거의 근 10년 만에 엄청 말이 안 됐겠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주식에서도 이게 항상 많잖아요. 이게 주식, 원전 관련해가지고 막 지나고 나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 그리면서 뭐 1년, 2년, 3년 동안 버티고 있을 때 여기서 들고 왔으면 얼마야? 혹은 뭐 미장, 뭐 테슬라 이런 것들도 여기서 결국 뭐 150불, 뭐 100, 이렇게 해서 내려갔을 때, 여기서 들고 왔으면 얼마야? 뭐 500까지 갔었잖아요. 3배.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3배수 뭐 TQQQ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나고 나면은 살면서, 그리고 뭐 부동산도, 내가 살 때 용산 마포 이쪽을 살걸. 괜히 영등포를 샀나?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도 있고, 지나고 나면은 항상 근데 기회였습니다. 살면서 그런 선택이라는 거를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죠. 살면서. 근데 그런 선택에서 뒤에는 지나고 나면 저게 기회였네. 저쪽 길이 좀 더 좋았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겠다. 기회예요. 지나고 나면은 기회라는 걸 알 뿐이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이게 결국 내가 좀 이런 뭐 구간 어떤 뭐 종목이든 눌림에서 내가 좀 긴가민가 했을 때 여기서 사마라 페트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좀 횡보할 때 여기서 뭐 뒤에 뭐 재료가 뭐가 있고 모멘텀이 어떻고 차트상 내가 요 자리는 뭐 요 자리 요 정도 이탈을 보고서 대충 좀 잡고서 볼걸 이런 것들 고민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에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선택 고민하다가 결국 사진 않았는데 지나고 나서 잘 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내가 지나고 나면 기회였던 적이 많고 그리고 기회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 몇 개 있죠. 지수급락도 엄청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작년 말 이때 엄청 시장에서 막 죽어나가는 소리 정말 많았던 시즌이죠. 11월, 12월 해가지고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지수가 돌리고 요때는 이때 이 하락했던 시장을 다 잊어요. 그리고 룰루랄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과매수 구간에서 해가지고 쭉 맞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때요? 이거 트럼프 관세 여기 그랬잖아요. 지금 한 달, 2달도 안 지났어요. 이 트럼프 관세 하면서 진짜 이거 미국 뭐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전세계 증시 더 밀린다 트럼프 미치광이가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요 구간들 막
3일 동안 하루에 미장이 5%, 6%, 5%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15% 밀렸던 이 구간도 지금 와서는 저 때가 기회였잖아요. 지금 15,000인데 지금 어때요? 19,000이에요.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엄청 공포감,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이런 뭐 매스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구간 하락이 오면은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다 밀려 있거든요. 다 박살나 있는데 조정을 더 준비하래. 물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전에 준비라는 거는 하락하기 전에 준비를 해놨어야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는 준비보다 내가 어디 구간에서부터 지금 접근을 할지.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냥 좋게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 하려면은 결국엔 시장 안정되고 매매하면 된다. 이거는 뭐 정답에 가까운 답이지만 사실 그걸로는 돈은 못 벌거든요. 주식 재테크 시장에서. 결국에는 재테크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일정 위험 구간, 리스크, 그런 뭔가 일정 하락 구간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게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지금 구간부터는 최소한 해봐야 하는 구간이다. 내가 예수금이 있다면, 현금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내가 이 구간부터는 해봐야 된다. 왜? 이런 게 결국 지나고 나면 기회였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신만의 이제 뭐 빅데이터든 과거 통계든 공부든 그런 걸 통해서 자신만의 할 수 있는 구간들, 남들이 무서워서 막 비명 지르고 무서워서 지금 사면 안 돼 할 때 그런 게 이제 기회이거든요. 항상 지나고 나면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런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길을 걷는 부류잖아요. 대부분이. 남들이 다 예스 뭐 1번 이거는 뭐 대선 느낌이니까 아니니까 남들이 다들 예스라고 외칠 때 뭐 노라고 말하는 그런 이런 미치광이 그런 사람들처럼 주식에서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외칠 때 지금은 노, 나는 노. 뭐 남들이 다 해가지고 지금 광기에서 뭐 더 갈 것 같아. 막 지금 증시만 이거 탄력 있게 지금 더 쭉쭉 치고 올라갈 구간이잖아. 막 이럴 때 나는 리스크 관리할래. 지금은 뭐 시황 모멘텀에 대해서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추세는 좋지만 여기서 내가 뚜렷하게 더 끌고 올릴 만한 모멘텀이 판단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오케이지만 나는 그런 게 좀 안 보여. 그럼 나는 조정을 기다릴래 하는 노.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지나고 나서 수익을 더 잘 봅니다. 뭐 밀리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이거 더 밀립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어요. 남들과 다른 생각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이제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어나가려고 할 때 그때부터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식은. 왜? 어쩔 수 없거든요. 거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냐. 더 밀리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나보다 더 많이 산 혹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나는 1억 살 때 저 사람들은 막 100억, 1000억. 그 사람들은 뭐 이제 20% 밀리면은 단위가 다르죠. 막 200억, 뭐 2조 막 이렇게 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이 전 세계 증시 망가져가지고 다 끝나는 거 아니면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더 밀리지 않겠구나라는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결국엔 막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뭐 복기도 많이 해야 되고 결국에 내가 살아남아 있고 하면은 예수금을 쥐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벌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국에는 공부, 뭐가 됐든 뭐 내가 노력을 해야 리턴 값이 있는 거죠. 현실이 좀 현실이 조금 어려운 게 노력한다고 무조건 리턴이 오진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해가지고 우리가 뭐 100이라는 노력 수치를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각자 가진 재능 곱하기 뭐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재능을 100을 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만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1시간 하는 것과 재능이 10인 사람이 뭐 1000시간 하는 것 그런 거는 분명히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이 좀 태어났을 때부터 좀 느꼈던 게 노력한다고 무조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는 않아요. 돌아오진 않아요. 왜?
분명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무조건 노력했다고 리턴 하면은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초에 노력 성공 보장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리턴 값이 100% 확실시 된다면은 다들 노력합니다. 합니다. 근데 노력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지금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은 100이라는 리턴 값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은 다들 100이라는 에너지 투입을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100을 투입을 해도 리턴이 30이 될 수도 있고 뭐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혹은 포텐이 터져서 뭐 1000으로 갈 수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좀 운의 영역도 있을 거고 재능의 영역 이런 게 좀 포함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보장이 안 돼서 노력을 애초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래도 분명히 좀 트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10일 사는 사람과 10일 사는 사람과 1000일 살아남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기회를 누가 더 많이 접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10일 사는 사람보다는 1000일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이 접하기도 할 거고 1번 기회, 2번 기회 놓치더라도 그런 밑바탕 1번 이게 지나고 났더니 이런 게 기회였구나 2번 이런 것도 지나고 나니 기회였구나 이런 걸 토대로 세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세 번째 기회도 놓쳐? 하지만 1번, 2번, 3번 복귀를 통해서 5번째든 7번째든 기회가 오면은 잡을 거 아니에요. 잡을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기회는 무조건 오래 살아남고 공부를 계속 하면은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하지만 그냥 내려놓고 하늘이 그냥 나한테 뭐 갑자기 길 지나가는데 로또 1등도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뭐가 됐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기회는 오래 살아남을수록 접할 수 있는데 계속 내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조건 하에 기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다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그냥 뒹굴뒹굴 하는데 뭐 주식을 사지도 않는데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자 대신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마이너스 뭐 얼마든 뭐 혹은 내가 깡통을 찼든 해도 희망이 있다면은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아남거든요. 저는 이게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무리 진짜 뭐 그 지옥 구렁텅이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고 매달 뭐 대출 뭐 원금부터 해가지고 뭐 이자랑 해가지고 진짜 내가 이걸 뭐 한 5년 10년 저당 잡힌 삶을 생각을 하면은 진짜 끔찍하거든요. 정말 끔찍해요. 혹시나 지금 이제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은 살아남기는 하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막 저쪽 끝에 빛이 보인다? 지금이 막 어두컴컴한 곳인데 저쪽 끝에 빛이 있으면은 계속 걸어가긴 한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가면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저기 빛까지 계속 걸어가 보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런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자 우리가 이게 있죠. 그럼에도 깡통 차고 숨이 턱턱 막힐 때 마주했을 때 힘든 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힘든 거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사람들마다 이제 각자 방향이 달라요. 뭐 타고난 성향이라던가 다 다른데 그럼에도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뭐 주식하면서 힘든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뭐 사실상 내가 공부를 하는데 뭐 결과 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 다방면으로 좀 머리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주식하면서 제일 힘든 상황이 딱 그거죠. 수익이 안 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손실이 크고 뭐 물려 있거나 마이너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미래가 저당 잡혀 있는 구간 느낌이 들 때 주식을 하면서 뭐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막 몇 년 동안 사회생활 뭐 사회 초년생 분이든 해가지고 3년 5년 동안 종잣돈 막 열심히 잘 모아놨어. 근데 그때까지 주식을 내가 원래 생각을 안 하다가 주변에서 뭐 지인, 친구 바람에 통해서든 뭐 친구가 막 옆에서 바람 부채질을 해. 야 주식 지금 요즘 뭐 사면 수익 나. 지금 이거 무조건 사.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솔직하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때 주식에 대해서 뭐 별로 생각은 없었는데, 뭐 혹은 뭐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좀 부를 이루고 싶다.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 좀 욕심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죠. 뭐 건너 혹은 옆에 지인, 친구 통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잘 풀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대부분은 주식이라는 게 진짜 단 한 번 도전해가지고 바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정말 적겠죠. 어딘가는 있을 텐데 처음 주식했을 때부터 큰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 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참 목마르게 하는 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벽에서 팍 하고 꺾이면서 멀어져요. 다시 막 꾸역꾸역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제 진짜 될 것 같은데 다시 멀어지고, 이런 걸 여러 번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었던, 주식하면서 가장 힘든 건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주식이 아니라 그냥 삶이 쳇바퀴 구르듯이 고정되고 매년 내 미래를 저당 잡혔을 때 저는 이게 진짜 숨이 탁 하고 막혔거든요. 그냥 뭐 지금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먹고 살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으면 안 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내가 지금 뭐 대출 빚 같은 거 주식을 투자를 통해 좀 잘못해가지고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괴롭잖아요. 3년, 5년, 막 10년 동안 한 달에 뭐 얼마씩 뭐 몇백씩 갚고 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내가 빚을 져. 미래가 저당 잡힌단 말이에요. 거의 뭔가 이제 목줄이 채인 노예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때는 저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쉬기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탁 막히면서, 이때 진짜 그냥, 좀 안 좋게 하면은, 이게 진짜 내가 뭐 10년, 5년, 10년 동안 갚을 그 생각하면은 끔찍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5년, 10년도 또 금방 지나가기는 해요. 나이라는 게 또 붙으면은 뭐 가속도 붙듯이 하는데, 그 당시에 막 20대 창창하고 막 했을 때 엄청 숨막히거든요. 엄청 숨막혀요. 남들, 특히 이럴 때 드는 생각은 항상 뭐 지인이라던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 이제 회사에 갇혀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뭐 밥 먹을 때도 아껴서 먹어야 되고 주말에도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려고 하는 것도 고민하다가 고민하고 참다가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다시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뭔가 내가 막 계획 세우고, 근데 엄청 타이트하잖아요. 결국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좀 가장 힘든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에서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글쎄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 그냥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그 고통을 에너지원 삼아서, 이제 막 도끼라고 표현을 하죠. 도끼. 에너지원 삼아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 뭐 공부하는 거죠. 해가지고 진짜 괴롭고 할 때 사람이 바뀌거든요. 결국에 사람이 바뀌는 거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큰 계기. 내가 진짜 이런 거 안전에 대해서 뭐 불 같은 거 뭐 평소시에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진짜 제대로 돼요. 뭐 화상을 뭐 강하게 입어. 그럼 그 다음부터 불에 대해 최대한 조심하는 것처럼, 이게 고통스러운 만큼 그 고통을 겪고 나면은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방향성은 그 고통을 에너지원 삼아서 이제 도끼를 품으면서 더 노력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뭐 1번과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제가 그냥 지인들한테 항상 했던 말 중에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뭐 어차피 그냥 이제 살짝 비속어 식으로 갖다 하면은 어차피 뒤질 거 아니면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뭐 지금 당장 안 좋은 생각 할 거 아니면은 그냥 내 생을 이제 끝낼 거 아니면은 뭐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어차피 우리는 한번 삶을 지금 이미 시작을 한 상태예요. 우리가 뭐 다 자아가 형성되고 성인이 되면서 뭐 우리의 선택으로 했다가 과거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뭐 괴롭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 이미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과거는 과거예요.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끝났고 그 뒤에 결과가 온 상태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1번과 2번 갈림길에서 1번과 2번 갈림길 이 항상 선택이라는 게 선택은 미래예요. 즉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1번을 선택하면 이게 어떤 값이 뒤에 나올지 2번을 선택하면 어떤 값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1번과 2번 중에 골라야 됐던 거죠. 그리고 1번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좋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안 좋은 케이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미래가 저당 잡혀있는 그런 선택 결국 과거에 내가 한 거거든요. 이미 지금은 결과를 맞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는 항상 입버릇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과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 과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괴로우니까 그런 후회 속에 막 이제 술에 뭐 좀 찌들거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안타깝게. 근데 분명한 거는 어차피 우리 삶 스타트 끄는 거고 선택을 했잖아요. 잘못된 선택이었을지 혹은 좋은 선택이었을지는 지나고 나서 결과를 맞이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나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사람, 성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살다 보면은 뭐 항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갔으면은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괴로울 일이 없어야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삶은 항상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결국 거기서 저는 살면서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때 이 선택을 안 했으면 그 당시에 비트코인 사가지고 그냥 들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 당시에 어떤 거에 투자를 해서 들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 괴로울 그 사람이니까 똑같이 과거 회상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과 과거를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이미 과거잖아요. 바꿀 수 없어. 우리가 뭐 백투더 퓨처처럼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것도 아니고 못 바꾸는 걸 인정을 해요. 인정하고 이미 선택 결과 나온 거니까 못 바꾸는 걸 인정하고 그냥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또 묵묵히 찾아 나서는 거죠.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재테크 특히 주식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이게 정말 많아요. 이게 정말 많아요. 사람이 항상 좋은 선택만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지만 분명히 살다 보면은 안타깝고 잘못된 조금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걸 이런 것들 살면서 항상 겪거든요. 특히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겪죠. 이거를 보고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사한테 넣기 전에 컨펌 받기 전에 내가 뭔가를 조금 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은 것도 있을 거고 이거를 좀 보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선택이 정말 많아요. 학창시절에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제일 흔한 거죠. 어르신들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게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게 뭐 지나고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이 먹으면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좀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사로잡히면은 분명한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중요한 게 뭐냐?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를 계속 회상하고 생각을 해서 과거가 바뀐다? 그러면 저도 과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선택을 했더라면, 그 당시에 이렇게 갔더라면, 그 당시에 이런 걸 했더라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의미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곱씹으면서 그 당시의 고통을 다시 회상을 해가지고 뭐 뒤에 이런 도끼, 에너지원 삼고 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은 어때요? 과거에 사로잡힌 분들이 사실상 그걸 에너지원 삼아서 도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지금 망가졌다 탓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이게 좀 뼈 아프게 들릴 수 있는데 보통은 그 당시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지금 망가졌다. 내가 지금 잘못됐다. 근데 이거 뭐 어떡해요? 누가 뭐 케어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다 큰 성인이 운다고 사람이 와가지고 달래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꼴이다. 하지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결국 못 바꾸는 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못했던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몇 년 막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결국엔 뒤에 더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더 걸어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를 또 찾아 나서야죠.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운다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막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운다고 갑자기 뭐 어디 뭐 신이 내려와가지고 너 과거를 후회하니? 하면은 내가 그때로 돌려주면 열심히 살 수 있겠니? 그런 거는 영화나 뭐 어디 드라마, 만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현실은 그거 울 시간에 지금 내가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주식에서는 이게 진짜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끝까지 해서 살아남는 케이스들은 이 케이스. 그냥 3번 주저앉아서 울고 과거 회상. 하지만 바뀔 확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주저앉아 울고 과거 회상한다고 해가지고 뭐 시간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앞으로 주식을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결국에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언정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여태까지 대인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은 막막하고 숨이 턱 막히지만 5년 후에라도 10년 후에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10년? 그럼 내가 최대한 노력하면은 5년까지 땡길 수 있을 것 같아. 5년? 내가 더 노력해서 2년, 3년까지 땡길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이미 태어난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추면 안 돼요. 잠깐 쉴 수는 있어. 너무 다리 아프고 힘들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일어나서 앞으로 다시 걸어야 되는 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물려있거나 마이너스 하면은 뭐 이제는 그냥 무덤덤하죠. 뭐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또 닳고 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처음에 진짜 뼈저리게 막 괴롭고, 혹은 와 이거 너무 행복한데? 너무 즐거운데? 그런 것도 여러 번 겪으면 겪을수록 그 좀 자극에 대해서, 자극이라는 게 딱 그렇잖아요. 난생 처음 겪는 자극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비슷한 반응 자극 받으면은 이렇게 하고 점점 고점이 내려오죠.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손실이 크고 좀 물려있고 힘들 때 저는 근데 이게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이겨내면 좋은데, 사실 이겨내는 방법은 딱 그냥 요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서, 즉 A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죠. 다른 자극을 통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몰입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뭐 크게 손실 봐가지고 괴롭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공부 이런 것처럼 몰입을 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주식이 되는 게 좋겠죠. 왜? 주식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몰입을 해서 그 괴로움을 조금 뒤로 밀어두고, 아픈 건 아프지만 어차피 지금 아파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없어. 몰입을 다른 거 해가지고 그 아픔을 최대한 빨리 케어할 수 있게 다른 자극을 통해서 있는다. 요런 느낌. 그리고서 뭐 그냥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마인드는 누가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계속 다짐합니다. 작심삼일처럼이라도 뭐 내가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더 지금의 고통을 잊지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막 내가 뭐 1시간 동안 달리고 막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마라톤 성공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하루에 한 발짝이라도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걸어가려고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분명히 큰 편차를 만들거든요. 지금 당장 한 발짝 걸어가지고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막 5년이 되고 하면 어때요? 그 걸음이 이렇게 차이가 엄청 벌어져 있겠죠.
안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건데, 하루에 한 발짝씩 한 발짝 계속 괴롭지만 계속 간 사람은 나중에 시간 지났더니 3년 5년 후에 저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울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고, 조금이라도 괴롭지만 숨이 턱하고 막히지만 한 발짝씩이라도 걸어가는 사람은 최소한 100% 무조건 성공한다, 이건 아니지만 성공할 확률, 그런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많이 접할수록 나중에는 이게 기회구나, 이게 기회가 아니구나, 이런 판별할 수 있는 눈도 분명히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기회에 대해서 내가 잡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기회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엄청 크잖아요. 그럼 이거 기회구나, 여태까지 내가 한 7번 놓쳤는데 8번째인데 이건 내가 기회가 구분이 돼, 잡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다시 올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좀 괴로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주식하면서 주식이 항상 특히 초보 때 딱 요거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은 뭐 삶이라는 게 항상 그때가 기회였고 좋은 선택을 저쪽이었었는데 나는 다른 선택을 해가지고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끝까지 복귀하고 공부하고 계속 살아남으면서 포트 관리하고, 지금 내가 막 너무 팍팍하다고 에라 모르겠다 식이 아니라, 팍팍하더라도 최대한 한번 계속 압축해가지고 예수금 조금 10만원 20만원이라도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게 한 달에 뭐 5만원 10만원 모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되면 그게 또 이제 뭐 몇백만원 단위가 되고 몇천만원이 되고, 그리고 그런 몇백 몇천이 나중에 복리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러가잖아요. 굴러가면은 큰 리턴 값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모르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주식 초보 때는 이거 100만원 1000만원으로 돈 어떻게 벌어, 한 1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금이 핵심인데 예수금을 어떻게 늘려놓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자리 잡고 하다 보면 예수금이 적어도 결국 기회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따라서 굴러가는 게 다르거든요. 기회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 기다렸다가 기회가 올 때 탁 하고 캐치하는 사람과, 기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날마다 찝적대는 사람이랑 결국에 수익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거는 기회 캐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때 기다렸다가 이건 주도주, 이거는 지금 시황에서 해야 돼, 이런 분들은 처음에 이만큼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A는 뭐 요렇게 움직이면은 B는 이제 기회 캐치 하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기회 캐치할 때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가다가 기회 탁 하면 이렇게 올라오고, 기회 탁 하고 점점 커져요. 이런 기회가. 기회 캐치하면서 예수금이 배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날마다 추적하는 사람은 뭐 한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엄청 나중에 격차가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주식 하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이, 포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미 늦었어요. 주식에서 이제 뭐 큰 손실을, 아직 내가 손실이 적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해야겠죠. 나는 주식 뒤도 안 보겠다,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미 좀 손실 봤는데 사실상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서 내가 뭐 다른 자산이 있지 않아, 뭐 재테크 해가지고 뭐 부동산이나 뭐 다른 뭐 월급이 뭐 연봉이 정말 세, 그런 분들 제외하고서 결국 주식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월급이 적거나 가진 자산이 적기 때문에 불리고 싶어서 주식하는 케이스가 거의 다거든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은 주식 잘 안 해요. 재테크 있는 사람들은 뭐 욕심부리고 뭐 한다 할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있으면은 그냥 재미로 하는 느낌이지, 막 이걸로 갖다가 뭐 자산을 막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뭐 부동산 묵직하게 하고 뭐 그런 쪽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식하는 사람이 좀 우리가 아는 이제 좀 자리 잡으신 분들 말고, 잘하는 분들 말고 소액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큰 손실을 봐서 내가 막 좀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면은 어차피 늦었어요. 결국 주식으로 하다 내 끝을 봐야 돼. 이미 그런 상황이라면은, 돌릴 거면은. 아니면 진짜 주식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자르고 내가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받기 위해서 공부, 뭐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쌓던가, 뭐 돈 벌 수 있는 방향은 많거든요. 뭐 자영업이든 뭐든 해가지고, 자영업도 쉬울 것 같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진짜 리턴 값이 커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그 성공한 사람들 밑에 자영업이 하나가 성공한다? 그럼 그 밑에 몇천 몇만 개가 폐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식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 버는 사람이 와 단타 데이 트레이딩 막 해가지고 여기 넘버원이야?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 수면 밑에 죽은 사람이 몇백 몇천 몇만 명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이 그럼 노력 안 해서 죽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노력을 각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안 한 분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긴 했을 거란 말이야. 최소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재능이 좀 더 있던가 노력도 더 하고 그래야 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밑에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식의 마음을 먹던가. 그래서 저는 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실이 좀 크면은 괴롭죠. 괴로운데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 것보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잊기 위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뭔가? 결국 주식 공부거든요. 내가 여기서 크게 처맞은 이유가 뭔가? 보기 싫지만 분석해야죠. 내가 어떤 거에서 착각을 했고 어떤 거에서 실수를 했고 다음부터 이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항상 반복되는 마인드 내용인데 정말 힘드신 분들 메일도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데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또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그 일정 구간까지 올라가는 게 좀 빨라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스팔트 벽이 있어요. 아스팔트 벽이 있으면은 밑에서 아스팔트 뚫고 올라오는 뭐 그런 씨앗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뭐 씨앗이 있는데 아스팔트를 막 뚫고 올라와요. 근데 이 뚫고 올라오는 것까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뚫는 과정. 이거를 뚫냐 마냐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뚫으면은 이제 햇빛 보고 빛 받아서 막 쫙 해가지고 막 뻗어나가 가지 쭉쭉 뻗어나가고 꽃을 필 수 있어요. 근데 요 옆에는 이 아스팔트 두드리다가 죽은 그런 씨앗들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이런 벽을 뚫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욕심을 좀 절제하면은 그때부터 돈 벌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욕심 막 지금 많이 벌기 위해서 막 비중 세게 때리고 그런 것보다 내려놓고 좀 하다 보면은 시장이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 베팅을 할 종목과 안 할 종목도 구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오래 보면 볼수록.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일요일 밤에 좀 우중충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 메일도 좀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뭐 현실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냥 그런 마인드셋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